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12월 21일 방송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죠? 네, 이번 방송의 마지막에 제일 엔딩에는 제가 마련한 크리스마스를 위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오늘 방송은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애플 대 페이스북이 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과연 이 둘의 싸움이 국내 업계, 네이버, 카카오 등등을 포함한 국내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한번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자, 모티브가 된 기사는 페이스북, 애플 전쟁을 시작하다. 매일경제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애플 맞서서 인터넷 자유 집어든 페이스북, 블로터의 기사가 또 있었고요. 그 외에 뭐 다수의 관련 기사들이 지난주에 많이 나왔죠. 그렇죠? 자, 페이스북이 16일, 현지 시간 16일 아침에 뉴욕타임스 그리고 뭐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등등의 주요 일간지에 애플을 공격하는 아주 강렬한 신문 광고를 게재해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광고는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영상에 띄워놨는데, 그냥 뭐 무슨 독립선언문 같죠, 그죠? 그냥 이렇게 쫙 이렇게 어떤 선언문을 띄우듯이 성명서를 발표하듯이 그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썼는데요. 뭐 애플에 우리는 대항하겠다. 중소사업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애플에 대항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의 광고를 보면 뭐 애플이냐 아니면 프리 인터넷. 여기서 프리는 약간 자유로운 사상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동안 광고의 혜택을 보면서 무료로 이용했었던 인터넷 서비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상이 있었죠. 근데 그런 어떤 무료라는 의미의 프리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애플을 선택할 것이냐, 프리 인터넷을 선택할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서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된 것이죠. 자, 사건의 발달은 왜 페이스북이 이렇게 발끈을 했느냐? 애플이 개인 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즉, 앱 추적 투명성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강화해서 그런 기능을 넣겠다라고 했는데 앱 트래킹 트랜스퍼런시라고 하는 ATT 기능을 이제부터 의무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용자의 데이터를 추적해서 이걸 사용하려고 하면 각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옵트인 방식으로 의무화를 했다라는 게 뭐냐면 유저가 그거를 내가 오케이 해야만 그 이제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유저에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한을 준다라는 그런 방침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뭐 유저 입장에서는 좀 맞는 말 같죠, 그죠? 자, 화면을 보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앱을 만약에 내가 깔았어요. 그러면 이걸 처음 사용할 때, 자, 당신이 이 페이스북 외에도 여러 회사들이 만든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했었던 그런 모든 활동들을 페이스북이 추적할 수 있게끔 허락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예. 페이스북으로 하여금 당신의 이 아이폰 상에서의 모든 활동들을 추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까? 라는 거를 이제는 유저들한테 직접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보고 사실은 흔쾌히 페이스북 오케이 뭐 추적해 라고 할 수 있는 유저가 글쎄 그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이제 유저의 정보를 트래킹할 수 있는 부분에 상당히 한계가 생길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 잠깐 딴 얘기인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면 그동안 내 모든 행동들을 추적하는 게 이미 가능했었단 얘기야? 이거를 이제 와서 유저들한테 권한을 준다는 얘기는 그럼 그동안 이미 가능했었단 얘기네? 라면서 놀랍고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애플의 IDFA라는 기능 뭐 혹은 체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IDFA는요, Identity for Advertisers라고 해서 애플이 쉽게 말하면 별도의 통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다행인 건 어떤 개인 단위, 어떤 사람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기기만을 식별을 해요. 그래서 이 기기에서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갔고 뭐 어떤 검색어를 쳤고 뭐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이제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바일 광고를 내는 광고주나 광고 사업자들은 애플 기기상에서의 사용자 행동을 추적해서 그거에 맞는 맞춤형 광고를 노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뭐 신차에 대해서 내가 자동차를 막 검색했더니
그러고 나서 페이스북에 오니까 갑자기 뭐 신차 뭐 대출이라든지 뭐 아니면 장기 렌터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런 식의 자동차와 관련된 광고들이 바로 딱 뜨는 거, 이런 것들을 신기하네 이렇게 보셨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는 그냥 애플이 일종의 이제 허용을 해줬던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에 대한 식별이 아니라 기기에 대한 식별이기 때문에 라는 사유로 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IDFA의 존재조차도 일반 유저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또 그동안은 이게 개인 어떤 사람을 식별하는 게 아니라 기기를 식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이런 이슈들을 좀 그동안 피해 왔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애플이 이번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강화한 것은 그만큼 이게 포텐셜리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정치적인 배경도 있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이거는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내년부터 이 IDFA를 활용한 트래킹 정보를 특정 앱이 활용하게 할 것인지를 이제는 각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바꾼다고 하니까 그동안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아주 신기할 정도로, 그죠? 찰떡처럼 내가 자동차를 검색하니 자동차 광고를 보여주는 이런 신기한 페이스북이 있나, 이런 느낌을 줬던 페이스북의 타겟 광고들은 이제는 타격을 입게 되고, 그래서 페이스북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특히 구글과 달리 또 페이스북은 광고 매출의 비중이 전체의 99%나 차지할 정도로 광고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이 테이블은 매일경제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 출처 표시를 못했군요. 자, 페이스북이 자체 분석을 했더니요, 관련 부서의 매출이 50% 이상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페이스북의 광고를 활용했던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60%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사업에 대한 타격보다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줄어들 거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애플을 공격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광고들을 냈던 것이죠. 자, 그럼 이 싸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대부분의 언론과 그리고 전문가들은 대략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터질 게 터졌다. 사실 IDFA 같은 것들, 구글에도 비슷한 장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업계에서는 다 어떻게 보면 공공연한 비밀처럼 사실은 모바일에서의 모든 행동들이 트래킹 되고 있다는 것을 뭐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기면서 사실 타겟팅에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언젠가는 터질 수 있어 라는 식의 우려들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뭐 이게 이제 그만큼 유저들에게 편리함을 주면 문제가 안 될 거야 라는 식의 긍정론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어쨌든 자, 이젠 좀 터질 게 터졌다. 애플이 먼저 어떻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셈이 됐죠. 자, 두 번째, 개인정보 보호를 싫어할 소비자는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방침이 틀린 건 아니다. 자, 첫 번째도 애플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도 뭐 어찌됐든 이건 언젠간 한번 터질 거다라는 생각인 거고. 두 번째, 개인정보 보호를 싫어할 소비자가 없다는 것도 역시 애플의 액션이 크게 틀린 건 아니다, 이런 측면이죠. 자, 세 번째, 정치권의 눈밖에 난 페이스북, 이런 측면, 그래서 페이스북을 지지할 정치권은 없을 거다. 이것도 애플의 유리한 부분이고,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되면 구글도 이제 압박을 받을 거고, 구글도 이런 방식으로 선회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애플이 이 한번 꽂았던 깃발 아래로 다 모이게 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흐름이 되지 않겠냐.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반응들을 다 보면, 종합을 해보면 페이스북이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결국 애플이 추진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 구글도 조만간 같은 방식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그죠? 개인정보를 트래킹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아주 강화하는 그런 분위기로 갈 거고, 페이스북은 울상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들의 관심사, 네이버, 카카오 등등 국내 업계에는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요 내용은 순수하게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뭐 어디 언론에서 따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저는 그냥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겠죠. 자, 첫 번째, 일단 디지털 광고 업계 아무래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당한 부분의 개인정보를 트래킹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대안 마련을 하겠죠. 뭐냐면 타겟팅 자체가 매체만으로도 그냥 가능한 그런 매체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저의 행동을 파악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 어떤 특정 매체가 뭐 예를 들면 어떤 게임 사이트가 됐든 뭐 아니면 커뮤니티가 됐든 그 안에 색깔이 너무 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가 있을까요? 뭐 요즘에 뭐 캠핑과 관련된 그런 커뮤니티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그죠? 타겟팅의 이 키워드가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애드 네트워크, 매체들의 네트워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광고 업계, 광고 대행사라고 하면, 뭐 크게 이제 그래도 살아날 구멍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대안 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네이버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수혜주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되면 모바일 기기에서의 행동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 이전 세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 세대에서는 유저의 행동을 파악하는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뭐였을까요? 네, 그게 바로 검색이죠, 사실. 네, 검색에서 내가 검색어를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유저의 행동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직접적이고. 그리고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슈도 사실 없죠. 왜냐하면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검색의 의존도가 높은, 검색의 기능이 강한 그런 네이버는 성향 파악이 여전히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색 광고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자, 유튜브는 어떨까요? 뭐 이미 사실 유튜브가 동영상 서비스냐라고 하면 어떤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죠. 뭐 이미 검색 서비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네이버에 없는 것들 혹은 네이버에 있는 것도 이제 뭐 영에이주에서는 유튜브에서 검색 많이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만큼 이제 검색 서비스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역시 네이버처럼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톡보드 광고의 타겟팅에 있어서는 이제 좀 한계가 생길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리고 카카오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색 행동 같은 것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 대화라는 게 많이 주어지고. 근데 이 대화라는 게 공개적인 대화가 아니라 사실은 개인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로그를 다 파악해서 뭔가 타겟팅한다? 그러면 유저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예, 자, 뭐 이런 겁니다. 뭐 내가 내 친구하고 신나게 자동차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뭐 자동차 광고가 뜬다. 그러면은 이거 뭐야? 얘네들이 내 대화를 다 엿듣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러니까 카카오는 사실 타겟팅하는 것 자체가 메신저라는 특성 때문에 약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모바일 기기에서의 유저의 액티비티를 트래킹하기에도 이제 한계가 생기면 아무래도 타겟팅의 한계가 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향 파악, 유저의 성향 파악, 관심사 파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대안 마련이 정말로 필요한 또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야만 이제 더 가치 있는 광고를 팔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래야만 매출이 더 올라갈 테니까. 결국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성향 파악과 또 관심사 파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대안 마련에 부심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그동안 이 다음 포탈을 좀 더 많이 키워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여튼 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죠? 뭐 물론 이제 네이버가 저렇게 꽉 잡고 있으니까 뭐 쉽지는 않지만 뭐 여하튼 하여튼 다음을 확실하게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매체라고 썼는데 뭐 매체는 뭐 뉴스만을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서비스죠. 그러니까 광고를 실을 수 있는 인벤토리가 되는 그런 매체들은 어떨까요? 이제 앞으로 움직임이 뭔가 특화된 매체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매체 자체가 타겟팅이 좋은 뭐 그런 데가 잘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오늘의 집이라든지,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성 전용 뭐 어떤 뭐 서비스가 있다든지 뭐 취미를 중심으로 모였다든지 뭐 이런 데들이 아무래도 뭐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 버티컬 사이트들이 어떻게 보면 광고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외에 광고를 싣는 중소상공인 어떻게 될까요? 제가 중소상공인이라면 뭐 페이스북 같은 광고들은 이제 ROI가 상당히 낮아지겠죠. 근데 낮아지는 만큼 어떻습니까? 그만큼 광고비를 삭감해라, 내려라. 예. 광고비 인하해라.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제 생각에는 뭐 페이스북이 뭐 이게 뭐 매출 줄어들고 중소상공인 피해 볼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 생각엔 중소상공인은 ROI가 낮아지는 만큼 광고 매체 광고 사업자한테 그만큼 낮은 가격을 받으라고 요구를 하겠죠. 예, 그게 시장의 원리니까. 그래서
제 느낌에는 페이스북이 뭐 중소상공인을 상당히 위하는 것처럼 메시지를 냈지만 뭐 제가 보기엔 그건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뭐 검색 광고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식의 또 대안들을 많이 찾아 나설 테니까요. 그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측면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뭐다? 예, 검색이다. 네, 앞으로는 검색을 쥐고 있는 사람이 결국 모바일에서 행동 트래킹에 막혔을 때 다시 어떻게 보면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유저 성향 파악에 유리한 그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이버, 뭐 유튜브, 구글 뭐 이런 등등은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만 속이 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겠죠. 자, 또 한편으로 업계에서는요, 그리고 또 페이스북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무료 인터넷 시대가 끝난다. 뭐 이런 식의 우려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자, 광고 모델이 아예 죽는 게 아니거든요. 예, 타겟팅의 정교함이 떨어져서 효율이 낮아질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광고 모델, 광고를 통해 돈을 버는 BM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유저 성향 파악이 어려운 일부 서비스나 매체에 국한된 얘기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매체에 국한된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여하튼 업계는요, 어떻게든 또 다른 대안을 찾아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뭐 이번에 애플의 이 정책이 갑자기 뭔가 무료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 끝난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또 빅테크를 규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한동안 인터넷 업계는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아주 바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IT 이슈 위클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MS 오늘 하나만 준비했는데 MS가 서버용 프로세서를 자체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악재에 인텔 주가는 급락을 했고요. 아마존, 애플에 이어서 ARM 기반의 데이터 센터 프로세스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인텔 주가는 뭐 6% 급락하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또 약간 반도체 전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뭐 그래서 이제 SKT가 뭐 텔레콤 회사인데 갑자기 AI 관련된 뭐 반도체 칩을 만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게 좋은 성견 지명이었나 싶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된 소식들도 제가 종종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마치기 전에, 요거는 제가 뭐 늘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 방송은 유튜브,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팟빵에서 만나실 수 있고,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시면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은 끝내기 전에, 크리스마스,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이 순간에, 딱 생각나는 다른 사람,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only one, 딱 한 가지만 선행을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이게 아주 따뜻한 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선물일 수도 있고, 뭐 아주 큰 선물일 수도 있고, 뭔가 기회를 연결해주고 사람을 연결해주는 일일 수도 있고,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말 그냥 아주 따뜻한 카톡 메시지를 하나 보내는 것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지금 딱 이 방송을 들으시는 순간 생각나는 딱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단 한 가지 좋은 일, 선행을 베풀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성탄 되시고요. 다음 주에 연말 특집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